안녕하세요, jun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보험을 올바르게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보험을 컨설팅 해드릴 때, 순차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맞게끔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소비자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물어봐야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좀 덜어, 혹은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초를 조금 세우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항목을 총 한 9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고,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다고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방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 수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소비자분들, 시청자님들께서 비록 뭐 진코치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가 아니면은 우리 언니가 혹은 내 친구가 혹은 내가 아시는 분이 설계사로서 계신다면, 올바르게 질문을 하게 되면, 질의를 하게 되면 그 설계사님도 거기에 맞는 가장 최선을 다하는 설계안을 보여드릴 것이고, 또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증권,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보험 증권이 올바르게 설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스스로도 조금 자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중요한 부분부터 내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의료 실비예요. 의료 실비. 모든 보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의료 실비를 똑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료 실비는요, 우리나라 국민의 70%에서 80% 정도 이미 모두가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5명 중에 3명, 4명 정도는 이미 의료실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의료실비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입한 실비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09년 이전의 실비냐, 아니면 09년 이후의 실비냐, 아니면 17년 4월 이후의 실비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비는 5년 갱신형일 수도 있고 3년 갱신형일 수도 있고 1년 갱신형일 수도 있고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이 10%만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부담금이 급여 10%, 비급여 20%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급여 10%, 비급여 20%, 그 다음에 비급여 3종, 도수치료, MRI, 주사료가 30%로 되어 있는 의료 실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의료 실비 중에서 무엇이 더 좋은 실비이고 나쁜 실비이고 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전 딱 이렇게 결론을 좀 지어요. 자, 야, 내가 갖고 있는 실비 09년 실비야. 자기부담금 하나도 없고 이거 뭐든지 다 받을 수 있고, 심지어 한의원, 치과, 내가 갖고 있는 상해 의료비 이거 정말 좋은 거거든. 야, 너 그런 거 없지? 이렇다고 해서 그분의 실비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맞는 이제 실비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을 정말 잘 안 가시는 분에게는 오히려 예전에 갖고 있는 자기부담금이 하나 없고 5년 갱신형의 실비가 어마어마하게 현재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병원을 정말 안 가시는 분 같은 경우에서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현재 자기부담금이 또 오른다라는 이제 급여 항목에 대해서 더 오른다라는 내용 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실비를 현재의 자기부담금을 차등 지급하는 실비로서 전환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더 이로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매월 들어가는 이 비용 처리가 되는 실비에 대한 금액을 많이 낮추게 되고, 병원을 정말 잘 안 가니까 너무 건강해서 건강관리도 되게 잘 하시고, 그러한 분들에게는 이 의료 실비를 현재의 착한 의료 실비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어? 뭐 이렇게 써볼게요. 안 가시는 분은 현재의 착한 의료 실비가,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이
차등 지급되는 가 더 나을 수도 있고, 병원을 좀 자주 가시는 분의 경우에서는 예전에 자기 부담금이 적은 실비가 더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요 정말 상대적이라는 거죠. 정말 상대적인 것. 그래서 사실상 실비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조금 틀린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웬만하면 전 이런 말을 해요. 웬만하면은 가지고 있는 실비는 건드리지 말자. 웬만하면. 왜냐면 이 실비라는 것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많이 바뀐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많이 바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손해율이 높다라는 것이고, 또 많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딱 기틀이 잡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내가 매번 뭐 실비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자기부담금이 차등 지급돼서 더 싸게 가입하는 게 더 좋은 것보다는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대로를 쭉 가져가시는 것이 더 이로울 수가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건 아시면 좋겠어요. 다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17년 4월 이전의 실비는 통합보험에 같이 묶여 있었을 거다. 거의 100%예요. 99%. 그러면 이 통합으로 묶여 있는 실비의 특약으로 되어 있죠. 실비의 다른 기본 계약이나 특약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꼭 봐야만 한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든 보험은요 밥그릇처럼 되어 있는 게 있고 안에 밥 반찬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이 밥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계약, 반찬을 특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99%의 예전에 17년 4월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 계약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실비가 특약으로 여기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실비라는 것을 유지는 하고는 싶은데, 실비라는 것은 유지는 하고 싶은데 기본 계약과 특약이 만약에 잘못 구성이 되어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서의 구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어야 되겠죠. 실비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비는 그냥 두되 내가 갖고 있는 기본 계약과 특약에 대한 조정은 조금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이해되세요, 이 말이? 그래서 이 통합으로 묶여 있는 실비의 다른 기본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나 특약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실비가 없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숨도 쉬지 말고 빠르게 가입해라. 진짜예요. 진짜예요. 실비는요, 가입하면 당장에 나가는 비용이 많아지는 것 같잖아요. 실비는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제가 됐건. 이 보험의 가장 기본의 기본을 해주는 것이 역할이 바로 이 실비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실비 얘기만 하면 되게 말이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끊어볼게요. 그래서 실비를 똑바로 알아서 실비를 좀 잘 갖고 있자라는 취지로서 첫 번째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 비례보상과 정액보상, 이를 이해해야만 제대로 된 설계가 가능하다. 여러분, 한국어를 잘 구사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비례, 정액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느낌이 올 거예요. 비례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해 볼게요. 비례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실손 비례보상이라고 말을 해요. 실손 비례보상. 실제 손해를 받은 금액만큼, 여기서 실제 손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큼을 금을 돌려받는 것으로서 이 이상의 금액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심지어 내가 해당 비례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2개 혹은 5개 혹은 10개를 갖고 있다고 해도 전부 다 해도 한 사고에 대해서 나눠서 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사고가 났고, 여기서 질병사고, 상해사고 둘 다예요. 사고가 났고 100만 원이라는 좀 병원비가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중복으로 가입을 했는데 좀 이상하게 가입을 한 거야. 실비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가입했다. 10개. 10개 가입했다라고 해도 그 10개의 보험회사에서 각각 10만 원씩 나눠서 나오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10개를 가입한 만큼 보험료는 어때요? 10개만큼의 중복 지출을 하고 있겠죠. 10개만큼의 중복 지출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된다? 딱 그 사고에 당한 딱 그 금액만큼 안에서만 나온다. 나눠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현재는 이 중복 가입 자체를 하지 못하게 전산상 막고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비례보상으로는 뭐가 있냐면 의료실손, 의료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자 3종 기본 뭐가 있냐면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비용, 그 다음에 벌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거 배상책임인데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라고 써볼게요. 이것이 대표적인 실손 비례보상이고 인보험 말고 사람 보험 말고 자동차 보험에서는 웬만하면은 전부 다 비례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내가 손해받은 금액만큼만 지불받게 되어 있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정액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 손해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상관없고 해당 질병 혹은 사고를 당할 시 내가 가입한 그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례보상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중복 지급이 가능.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암보험이 10개였던 거야. 암보험이 10개. 내가 위암에 걸렸어요. 근데 위암에 대한 거를 10개에 각각 2천만 원씩 10개 합산해서 2억을 갖고 있었어요. 2억. 그럼 얼마가 나온다? 합산 다 해서 10개 각각 2천씩 총 2억이 지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복으로 가지고 있을 때 가장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비례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위에 있는 비례보상이고 정액보상이라는 것도 중복으로 가지고 있을 때 중복으로 다 지급되니까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왜? 올바른 보험료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합리적인 보험료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는 보험료가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만 원 전부 다 암에 대해서만 있네? 그건 합리적인 보험료 지출이 아니죠. 이 20만 원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나 20만 원만큼 보험 갖고 있어. 나 되게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이 3번에서 나와요.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정액보상의 기본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써놨잖아요. 이거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20만 원짜리 보험이 있다. 암에 대해서만 20만 원 있어요. 뇌에 대해서만 20만 원 있어요. 심장에 대해서만 20만 원 있어요. 혹은 암과 뇌만 있어요. 그러면 뭐 하나가 빠지죠? 심장이 빠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20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해서 좋은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6만 원짜리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더 넓게 갖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올바르게 적재적소에 다 탑재되어 가입이 되고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준비한 거예요. 자, 보험에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암, 뇌, 심장. 그냥 머릿속에 박아두시고 외워두시면 돼요. 암, 뇌, 심장. 3대 질병이라고도 해요. 혹은 암 플러스 2대 질환 혹은 2대 혈관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암과 뇌와 심장 3대 질병 진단에 대해서 꼭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뭔가 딱 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정말 이거를 걸리게 되면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 병원비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시 생활에 복귀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정액보상 보험을 준비하는데 자세입니다. 그래서 암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한번 써볼게요. 고해감이 있을 수 있고요. 일반암이 있을 수 있고요. 유사암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암들, 뭐 위폐간,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암들은요, 다 일반암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전부 다 일반암이구나 이 정도로 알면 되고, 고해감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췌장암, 보통 요즘에 뭐 고해감으로 많이 편중을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뭐 뼈암, 그 다음에 뭐 백혈병, 뇌암 등이 있다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고해감은요, 여러분들이 구태여 따로 넣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가족력이 있으면 넣으면 좋고, 담보가 특약 담보가 일반암보다는 싸기 때문에 그냥 나는 싸니까 이왕 보험 가입하는 거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나는 그냥 딱 내가 보험이 기본만 하겠다. 실비랑 내가 딱 필요한 정액 보상만 딱 하겠다. 그러면 구태여 고해감을 더 넣지 말고 그냥 일반암으로 딱 준비를 하면은 커버링이 딱 된다. 왜? 일반암 안에 얘네들 다 포함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유사암. 이거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돼요. 유사암. 4대 유사암이라고 그래요. 갑기경제. 자, 갑기경제. 뭐냐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그냥 외워두세요. 유사암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게 암인지 혹은 암이 아닌지 혹은 정말 경미한 정말 이거 치료하는데 정말 얼마 들지도 않고 생명과 아무런 직결이 연관이 없는, 최근에 저희들 갑상선암 걸리신 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갖고 저 기가입자가 연락이 와서 이제 보험금 지급인데 어린이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미만 50%밖에 지급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좀 아쉽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은 3천만 원의 유사암 진단비를 가입해놔서 1,500만 원이 지급되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암 수술비도 엄청 빵빵하게 들어놨고. 자, 어쨌든 이 유사암에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인데 이 유사암이 작년 19년 12월 혹은 2020년 1월, 2월까지도 유사암이 정말 높게 탑재가 됐었어요. 한 증권당, 한 보험 증권당. 그런데 지금은 이 한 보험 증권당 유사암을 높게 탑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요. 예전보다 훨씬 나아요.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유사암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 유사암에서만큼은 기본 1,000만 원 세팅하고, 예를 들어서 세트 설계를 한다. 보험 증권을 두 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A 보험, B 보험, A 보험과 B 보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일반암 진단비를 5천을 마련한다. 그러면 일반암 3천 여기다 놓고 일반암 2천 여기다 놓고 유사암 진단비가 1,000씩 하게 되면 두 개 다 합쳐서 2천 완성이 되니까, 요즘에는 기본 이제 꼭 스코어링 엄청 높게 설정이 안 해도 보험 설계 잘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 유사암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러한 보험 설계를 원한다. 좀 더 제대로 된 딱 맞는 그러한 보험 설계를 원한다. 그러면은 정액보상보험을 딱 두 개를 가져가는 거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선택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뇌와 심장이에요. 자, 뇌에는 뭐가 있냐?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자, 심장도 혈관 질환 같이 할게요. 심장에는 급성 심근경색,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어디가 범위가 가장 좁을까요? 당연히 뇌출혈이 가장 좁아요.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뇌졸중은 어때요?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혈관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피부 조직이 괴사하는 거를 말하는 것이고, 뇌혈관 질환은 혈관이 부풀어 올라가고 꽈리를 트는데 어떠한 이게 세포가 죽거나 하는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조 증세가 그렇게 심하게 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뭔가 내가 두통이 있다거나 이렇게 막 구토하거나 어지럼증이 있을 때, 그럴 때 이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뇌동맥류가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하고 쓰러지는 거. 혹은 주무시다가도 이 급성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여기에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협심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범위가 가장 넓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이죠.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장 잘 마련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어리면 어릴수록 이 혈관 질환 진단비는 굉장히 싸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질환 진단비를 어렸을 때 많이 마련해 두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혈관 질환 진단비가 되게 비싸져요. 왜 그러느냐? 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성 질환 혹은 성인병 질환의 대표적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혈관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인들 중에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 안 드시는 분들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력이 없다라고 해도 성인들,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라서 이 혈관 질환 진단비는 정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되게 비싸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 혈관 질환 진단비를 많이 마련하는 것이 좋으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 혈관 질환은요, 재발이 많거든요. 더 많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수술을 해도 시술을 해도 또 걸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혈관 질환 진단비는 최초 1회한만 지급을 해요. 최초 한 번만 지급해주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관 질환 진단비 자체는 어렸을 때는 싸니까 높게 책정해도 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혈관 질환 진단비에 너무 욕심내지 말아라. 차라리 혈관 질환 진단비는 적정 가격으로 맞추고 혈관 질환 수술비로서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회당 지급되는 것으로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관 질환의 이 뇌혈관 질환, 혈성 심장 질환이 가장 범주가 넓으니 얘네를 먼저 준비를 하되 어리신 분들은 진단비를 높게 책정해도 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비싸기 때문에 진단비에 너무 욕심내지 말아라. 적정 가격을 설정해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급성 심근경색을 준비하던 뇌졸중을 준비를 하던 뇌출혈은 웬만하면 탑재를 하면은 득보다는 실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뇌졸중까지만 준비를 하면 커버가 되니까 뇌혈관 질환, 뇌졸중까지만 설계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후유장애. 후유장애는 뭐가 있냐면요. 질병 후유장애가 있고요. 상해 후유장애가 있어요. 후유장애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딘가가 불편한 거야. 불편해서 이 하나의 기관을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혹은 사용하기가 불편하게 될 정도로 근데 이게 영구적인 거예요. 영구적인 거. 맨 최초에 내가 질병 사고든 상해 사고든 일어나고 나서부터 6개월 뒤에 재측정을 했는데 이 부위 자체가 내가 다 꺾이지가 않아서 이 부위에 대해서 후유장애라고 의사 선생님이 몇 퍼센트 후유장애가 나왔다, 얼마만큼의 후유장애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병 후유장애와 상해 후유장애를 마련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자, 질병 후유장애는 비싸요, 여러분들. 비싸요. 그래서 진코치도 항상 탑재를 해드릴 때 90세 만기를 탑재를 못 해드려요. 너무 비싸서. 80세 만기를 설정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복층 설계 80세와 90세를 같이 결합해서 설정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고,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되게 싸요. 상해 급수의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해도 싸요.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는 상해 급수가 비싼 분들은 운전자 상에다가 탑재시켜서 같이 가져가게끔 해드리거나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이 종합보험에다가 상해 후유장애를 뭐 1억이든 혹은 1억 5천이든 2억이든 저는 보통 1억 정도 탑재를 시켜드리니까 그 정도를 탑재를 해도 보험료가 괜찮다. 질병 후유장애는 많이 탑재해봤자 3천 혹은 4천, 어린이들은 막 5천까지도 되지만 많이 해봤자 2, 3천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로 탑재를 하게 되면 후유장애 그래도 괜찮게 탑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술비예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술비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위에도 설명드렸죠. 진단비는 최초 1회만 나가면 끝나요. 그런데 수술비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특약에 따라서 한 번만 나가는 것들도 있지만 보통 다 회당 지급건이에요. 회당 지급건.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비를 어떻게 해요? 마련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왜? 진단비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한데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회당 지급을 해주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 있으니 의료실비 보험과 같이 결합하게 되면은 비례 보상을 해주는 대표의 의료실비, 정액 보상을 해주는 수술비 결합하게 되면 저는 가장 좋은 이 보험의 준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수술비를 마련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수술비의 종류예요. 자, 일반 질병, 그냥 일반 질병 상해 수술, 일반 질병 상해 수술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에서 5종 수술비라고 하는 종 수술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N대 수술비라고 하는데 보통 뭐 64대에서 뭐 100일대까지 나왔죠. 100일대 수술비가 있고 뭐 5대 질환 수술비가 있고 뭐 7대 질환 수술비가 있고 혹은 혈관 질환 수술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진코치님 종수술비가 제일 범위가 넓으니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열거주의죠. 소비자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자, 종수술비라고 하는 것은 열거주의예요. 64대부터 100일대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포괄주의예요. 자, 열거주의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떠한 시술과 어떠한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1종, 2종, 3종, 4종, 5종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수술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64대에서 100일대 질병 수술비는 어떠한 수술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질병 확정 진단 코드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질병 확정 진단 코드를 받으면 내가 이런 수술을 하건 저런 수술을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확정 진단 코드를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1에서 5종 수술비, 64대 100일대 질병 수술비 지금 가입하시는 것은 수술의 정의에 부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것은 약관상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흡입이나 천자는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거 다 절제절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 기재가 되어 있다고요. 하지만 거기서 예외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정도 영업을 하시는 이 보상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설계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혼자서 내가 설계 되게 아주 잘했어. 그 설계안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상을 했을 때 보상이 제대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대 기관 질환 혹은 5대 질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뇌와 심장을 포함해서 이 주요 기관들에 대한 수술비가 있고 7대 질환도 마찬가지고 혈관 질환은 아까 위에 설명한 2대 혈관에 대해서 뇌와 심장에 대한 혈관 질환 수술비 이거를요. 제가 그냥 이거는 제 의견이지만 얼마만큼 이거를 조합을 잘 해놓느냐 뭐 사실 제일 좋은 것은 풀로 전부 다 싹 다 묶어버리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이 수술비를 싹 다 묶을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조금 다른 곳 비해서 보험료가 좀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술비 플랜 이 회사 설계를 해서 제안을 해드려야 제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나중에 청구했을 때 오케이 다 청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수술비를 정말 참 잘 마련해야 되고 앞으로의 보험 시장에서는 이 수술비를 얼마만큼 잘 조합해서 잘 설계해서 잘 갖고 있고 잘 판매를 하느냐 이게 관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당에는 뭐 대표적으로 질병 상해 일반이라고 할게요. 일반 질병 상해 2번 일당이 있을 수 있고 중환자실 2번 일당이 있을 수 있고 요즘에 종합병원 이 종합병원 2번 일당도 있고요. 상급 종합병원도 있고요. 간병인도 등등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2번 일당 같은 경우는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는 해요. 뭐 갱신형으로 혹은 단기납으로 뭐 이제 10년이든 20년이든 짧게 해서 2번 일당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성인이 되기 전까지 2번 일당 딱 세팅해주고 하는 거 좋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2번 일당이라는 곳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고 수술비 같은 거나 이런 위에 있는 이런 진단비 얘네들은 선택이 아니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은 선택이 아니지만 얘는 선택이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기타 항목에는 무엇이 있느냐? 골절 혹은 화상 혹은 아까 말씀드린 배상 책임. 사실 배상 책임은 비례 보상이지만 같이 써줄게요. 종합보험에 항상 같이 탑재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골절 같은 경우에서도 일반 골절 혹은 치아 파절이 포함되느냐 빠지느냐 아니면은 내가 5대 골절 뭐 머리뼈에서부터 대퇴골까지 5대 골절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빠져 있느냐. 화상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화상은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소비자분들도 없고 담보 금액이 되게 작아요. 20만 원까지가 거의 대다수 들어가니까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례 보상이지만 주요한 정액 보상 설계할 때 항상 해드리니까 같이 넣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벌써 여기까지 제가 촬영하는데 28분 찍었어요. 지금 보세요. 1번, 2번, 3번 하는데 28분 찍었다고요. 소비자분들이 지금 이걸 다 보시는 분들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험 하나를 설계하는데 이렇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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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 알아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띡 보험 설계해 주세요. 이거 뭐 해주세요. 이것들을 다 고민을 하는 게 지금 이 과정들을 다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자분들께서 내가 한번 설계를 잘해봐야지 막 그 셀프 보험 설계 같은 거 있잖아요. 딱 설계 뭐 해보고 뭘 넣어보고 뭐 이것도 넣어보고 뭘 빼보고 뭘 넣어보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준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납입기간.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의 차이부터 알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납입기간은 말 그대로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총 기간이고, 보장기간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해당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총 기간. 자, 그러면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은 다를 수 있다? 당연히 다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그래요? 비갱신형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같은 것은 보통 갱신형입니다. 혹은 전기간 납입으로 끝나는 전기간 보험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0년 납 90세 만기. 얘는 이거요. 20년 갱신. 자, 무슨 말이냐면 20년 납 90세 만기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는 20년만 내는 거예요. 20년만 내면 90세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지. 근데 갱신형은 뭐예요? 납입기간 보장기간이 같으니까 20년간 되면서 20년간만 보장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보장을 더 받고 싶어요? 그러면 20년 차 때 갱신을 하는 거예요. 갱신을 해서 뭐 한다?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계속 내야지. 계속 내야지. 내가 보장을 받고 싶은 바로 그 기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납입기간은 대표적으로 20년 납, 30년 납, 25년 납 이 범주 안에서 대표적으로 설계를 하시고, 보장기간은 8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조금 더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납입하기 위해서 나는 아주 그냥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야. 80세 만기로 해야지. 조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반대예요. 자, 8세 만기랑 90세 만기랑 보험료 차이 크지 않아요. 절대 크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지출하고 싶으면 8세보다는 90세를 해라. 제가 요즘에 이 상담할 때 8세이신 분들도 만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보험 가입을 한다고요. 그럼 이분들이 보험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보험료 납입하는 것만큼 보험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못해요. 이왕 젊을 때 가입을 해놓는 거 차라리 8세보단 90세 만기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고, 나는 오히려 더 조금 나중에 이제 우리는 이제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 시대니까 100세까지 딱 설계를 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또 90세 대비 100세가 보험료가 한 7, 8천 원 차이가 또 나요. 월납 보험료로.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90세가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기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8세는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많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이제는. 옛날엔 아니지만 이제는. 100세 만기는 정말 안전하게, 정말 안전 빵빵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뭐가 더 좋아요?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자, 갱신형 말 그대로 보험료가 변동되는 거예요. 비갱신형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갱신형은 보험료가 변동되니까는 젊으면 보험료가 무척 싸다. 얘들 젊으면 보험료가 싸긴 싼데 갱신형보단 비싸요. 왜? 제가 아까 말했죠.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다른 게 비갱신형이라고. 얘는 만약에 20세인 남성이에요. 20세인 남성이 비갱신형으로 20년나 90세 만기 가입하면 이 사람은 40세면은 보험료 납입 기간 끝나죠. 그런데 이 사람 갱신형으로 20세에 20년을 가입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보장과 납입 기간 언제 끝나요? 40세에 끝나죠. 그러면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더 남았어요? 위에 있는 20년나 90세 만기를 가입한 사람 대비해서 50년이라는 기간이 아직도 남았다고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갱신해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장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보험을 없앨 것이냐,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해야 된다라고요. 그 대신 20년간만 보장받는 걸로서 보험료를 산출을 했으니 보험료가 어때요? 무척이나 싸겠죠. 20년이나 90세 만기는 그에 반하면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 같고, 이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위험하다, 무조건 좋지 않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이거는요 그게 있어요.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그냥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이 갱신형 보험이 위험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갱신형 보험은 왜 위험하냐?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다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통합보험, 예전에 가입한 통합보험이 있는데 기본
계약이 20년 납 8세 만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기본 계약이. 그런데 특약은 3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네. 자, 여러분 이 보험증권 보잖아요. 그러면 납입기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20년 납 써 있어요. 20년 납. 밑에 특약에만 3년 갱신형 전기납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험증권을 갖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20년까지만 갱신돼서 보험료 납입하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안다니까요. 진짜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20년 납입 8세 만기 기본 계약으로 들어있는 종합보험에 3년 갱신형이 들어있으면 20년 납입이 끝나도 내가 보장을 그 특약을 계속 받고 싶잖아요. 그럼 8세까지 보험료를 3년마다 보험료 인상되면서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 된다라고요. 이거를 모르니까 위험한 거지. 갱신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갱신형은 보험료가 무척 싸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가족력이 있어서 비갱신형을 세팅해놓고 갱신형을 복층 설계를 했어. 뭐 20년 갱신, 30년 갱신으로. 그래서 내가 비갱신형으로만 갖고 있으면 암진단비가 3천만 원인데 갱신형 같이 결합하니까는 암진단비가 2억이 됐네. 1억 7천을 되게 싼 보험료로 할 수가 있었네. 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내가 암진단에 걸렸어. 그러면은 이 사람에겐 갱신형 보험 엄청 좋다라고 느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갱신형 보험이 나쁘다? 아니에요. 이 갱신형 보험이 위험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비자 분들께서는 이 부분만큼은 꼭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비갱신형이 좋냐, 갱신형이 좋냐, 뭐가 더 좋냐? 저는 그래도 비갱신형 좀 선호할 것 같아요. 왜?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만큼 쓰는 비용이 되게 또 많아져요. 고정 지출 비용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이 들게 되면은 내가 돈을 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젊을 때 보험료가 위험 보험료율이 낮으니까 산출되는 이 보험료 값이 쌀 때 빨리 가입을 해두고 납입 기간 자체를 차라리 20년을 해놓던 30년을 하던 납입 기간 자체를 만들어 놓고 이 납입하는 기간에만 딱 납입하고 90세까지 보장받게 딱 설정하는 거.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밑에 있는 거랑 이어져요. 가족력이 있다면 그 가족력에 대한 것만 갱신형으로 갱신 주기 좀 긴 거. 20년 갱신형, 30년 갱신형이던 갱신 주기가 좀 긴 걸로 보험료 싸게 넣어 놓는 거. 이렇게 복층 설계하면은 제일 좋다란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가족력이 무엇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 가족 중에, 직계 가족 중에 그래서 암에 걸리신 분이 있는지, 뇌와 관련된 질환이 있는지, 심장 관련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고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어필을 하게 되면, 혹은 이 암, 뇌, 심장뿐만이 아니라 희귀성 질환이 있어서 뭐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이 수술비에 대해서 조금 더 탑재를 많이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어필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7, 8, 9번은요. 7, 8, 9번은 다시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다시 한번. 지금 영상이 38분 정도 40분 좀 안 되는데 제가 영상 준비한 딱 40분만 찍으려고 했거든요. 이 뒤에 부분 이거 하는 데만 1시간 또 걸릴 것 같단 말이에요.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자, 일단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올바른 보험 설계하는 방법. 인보험, 사람 보험을 설계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사항입니다. 첫 번째, 의료 실비를 똑바로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 비례보상과 정액보상. 이를 이해하면 제대로 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꼭 제대로 인지하시는 거, 차이를 갖는 거 중요하고요. 정액보상의 기본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원래 보험 설계하는 데의 대다수 시간을 쏟는 게 여기입니다.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고, 납입기간과 보장기간 이 어떤 것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셔야만 하고, 갱신형과 비갱신형 무슨 차이가 있고, 갱신형이 무조건 나쁘다? 아니다. 갱신형이 왜 나쁜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할 수 있다. 무조건 나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나의 가족력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인지하고 판단해서 그 부분만큼은 갱신형으로, 갱신 주기가 긴 갱신형으로 복층 설계하면 아주 좋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조금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만약에 저에게 보험 설계 요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 자체를 제가
공유해서 드릴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쭉 보고 오시면은 저랑 상담이 조금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진코치에게 상담 요청을 한다. 진코치님 올바른 보험 설계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진코치님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데 보고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코치님에게 좀 분석을 좀 의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시면은요 제 카카오톡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다 있죠. 이쪽으로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상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 밑에 영상 요거 준비하면서 더 좋은 영상 가져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